아이고, 다음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ILO 공무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방송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ILO 우습게 보면 안 된다. ILO 개입하면 우리나라 무역 작살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방송 나고 이틀 지나니까 네.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보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 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다가 노동기구가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ILO가 대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LO가 UN 산하기구예요. 유엔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개입을 한다는 거라니까. 인권 기구 이런 데서 이게 인권 성명 내고 또 그런 거 생기면 보세요. 서장지구의 면허들 전부 다 이제 수출 못 하게 되면서 그 관련돼서 수입했던 일본 의류 업체라든지 신장지구 목화 거래했었던 업체들, 나이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한꺼번에 철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강제성을 가져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환이 두려우니까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ILO를 통째로 건드려버린 겁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한 군데가 아니라. 그래서 ILO 자체가 나서갖고 하면 사실은 G7이나 WTO보다도 훨씬 물리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구인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노동기구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서 준수돼야 합니다. 헌법을 제외하고 현행법은요, 국제법에 다 밀려요. 우리나라의 그 법 구조상.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상, 또 ILO에도 우리가 가입이 돼 있는 이상, 이거를 저쪽에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국내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국내법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ILO가 사실은 법적인 면 안에서도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가 ILO를 압수수색한다 그래갖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사태의 중대성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국제기구가 개입이다, 인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공문에 직접적인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형사처벌하지 마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의견조회에 불교하다. 통상적인 절차다. 라고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가 협약을 위반해도 국제사회에서 받는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한국 정부도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국제사회에서의 국격과 통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지난해 2월 국회가 기본협약 3건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이후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경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국과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 노동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서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 정부의 행태가 FTA라든지 통상 리스크를 겁나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그래서 이 한국하고 EU의 그 협정문이 있어요. FTA 협정문, 자유협정 한글본이 있는데 여기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46번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13-4조를 보면은 다자간 노동기준과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3번에 뭐가 있냐면
양 당사자는, 그러니까 한국과 EU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 조치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 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뭐냐?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그리고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철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EU하고 FTA 협상을 하는데 ILO 말을 들어야 돼요. ILO 말을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ILO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자유롭게 집회 결사하고 있는데 이거 강제적으로 노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FTA도 적용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쌩까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어떤 여론 쌩까듯이 무시하고 쌩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 물류가 중단돼 버릴 수 있어요. 즉 한국으로 가는 모든 상품들을 실어주지 않고 한국에서 오는 모든 상품들을 하역해주지 않는 그런 무역 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유럽연합 측에서 한국 지금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 이건 이제 외신에서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돼서 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거 한국의 지금 노동법 위반이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인데 라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한국 정부한테 야, 우리 FTA 상에서 니들이 이 조건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을 인정 못하겠어 라는 식으로 비토를 그러니까. 놔버리게 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관세 미친 듯이 무는 거야, 그냥. 야, 관세 때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또 외신까지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게 하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다가 공식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때려주기만 하면 끝장나는 거죠. 예.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고 있는 그 교육 금액이 금액상으로 따지면 15조에서 20조 원이에요.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이게 하루 끊기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줄 아세요? 근데 이 정부가 생각 없이 아유 뭐 괜찮아 뭐 하라고 해 이러면은 ILO가 뭐 하는데요? 일로? 못 들어봤는데? 그냥 걔 무시해버려. 야야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실질적으로 처맞는 쪽은 다 수출 기업들이 다 처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난 대기업이 먼저 처맞는다고 알거든요. 대기업이 당연히 대기업이 먼저 제일 먼저 처맞는데 제일 크게 처맞습니다. 왜? 대기업이 제일 규모가 크니까. 자, 그러면 대기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생돈 물어주게 생겼는데 게다가 지금 쭉쭉 빠져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안 빠져주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사고 나가지고 물류들 못 받았을 때 그 손해액이 얼마에 달했는지. 겨우 운하 하나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세계 시장으로 가는 주요 수출국으로 가는 또는 주요 수입국에서 올라오는 물품을 못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틀이면 대한민국 경제 무너져 버려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집니다. 그 기한 어겼잖아요. 어긴 만큼 거기다가 엄청나게 페널티 물어야 돼요. 그거 대기업이 감당할 수 있어요? 뭐 감당 못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대기업이 나서서 이거 못하게 해야 돼, 사실 정부를. 그렇죠. ILO가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된 경우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느 나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약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나 아동노동. 여성들의 저임금 또는 여성들에 대한 뭐 고용 불평등 같은 것들은 전 세계 어디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ILO가 알지만 차마 그것까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관여를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나라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자체가 전례에 없던 일이고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ILO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전 세계에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는 국가들이 가지게 되는 위기감이 확 올라와 버린다는 거야. ILO라고 하는 기관이 그건 뭐 하는 기관이야?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일도 못 하는 거면 니들이 무슨 FTA의 조항으로 제3자 조항으로 끼어 있고 국가 간 교육에서 하는 일이 뭐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버린다니까.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전 세계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사실상 가장 막강한 정치 세력이고 그리고 일종의 알력 집단인 거예요. 각 업종들끼리 싸워서 그렇지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뭉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ILO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유엔 산하잖아요. 근데 국가들이 대부분 자기 나라 잘 살라고 막 노동 억압을 시킨다고. 그럼 사람이 막 죽어나고 아동들이 막 공부도 다 못했는데 다 크지도 않았는데 미친 듯이 일하다가 죽고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FTA 보니까 유럽 한 EU 자유무역협정문을 보면은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요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문제지만 아리백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리백 그 단체에서도 한국 잘해라. 니들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 펴면 니들 그 생산하는 물품들 교육에 심각한 문제 있을 수 있다고 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역을 하려면 친환경 에너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전교조 생겼을 때도 전교조를 강제로 깔아뭉개려고 하다가 ILO가 우리 눈여겨보고 있어. 그거 한마디에 네 그러고 포기했거든요. 생겼잖아. 박근혜 때. 이거는 부모하기가 짝이 없는 짓거리인 거예요. 이게 나라 망하는 짓거리거든. 그러면 삼성은 왜 지금 가만히 있냐고 댓글에서 물어보시는데요. 삼성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걸까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대기업들은.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들끼리 물밑에서 야 이거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ILO가 제가 봤을 때는 액션 진짜 딱 취하면은 이미 그때는 끝나는 거거든요. ILO하고 싸우는 거는 중국이랑 척지는 문제나 러시아랑 척지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유엔하고 싸우는 게 말이 그렇죠. 됩니까 우리나라가? 유엔하고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아니 유엔에서 자유를 21번 외쳤다면서요. 진짜 그놈의 자유는 지네 가족들의 자유 말고는 뭐 누구한테 자유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ILO의 개입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쌩까고 정말 강제 명령이라든지 재산권을 침해하고 차를 뺏어서 군인한테 운송을 시키는 이런 군사 정권에서도 안 했던 짓거리를 만일 저지른다고 하면 대번에 뭐 일시적으로 전부 다 중단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국가와 일부 업종에 의해서 방금 저희가 제시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21개인데 여기서 협정문이 공개된 20개 중에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게 10개인데 미국, 영국, EU, 호주, 캐나다입니다. 다 서방 국가들이죠. 그쪽에 수출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쪽 나라에서 물건 안 받아줍니다. 항구에서.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죽어도 된다. 이 그렇죠. 나라는 망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국가 행정을 관장하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노동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거 빨리 비준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 책임 연구관을 비롯한 노동 전문가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국제 노동기구에서 이 원칙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해결을 안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을 거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들만
아니, 그, 신경 안 써도 돼. 걔들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 정도야라고만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그러겠지. 아니 그거 그렇게 심각한 걸 왜 말을 안 했어? 목이 터져라 말했을 텐데. 아니 ILO에서 공문이 왔는데 뭐가 말을 안 해. 이거를 평가절하하는 게 바본 거지.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모르나? 이걸 안부 편지로 보고 있는 건가? 아이고 참. 아니면 맨날 코바나 컨텐츠 공문만 받아보다 보니까 ILO가 뭐 하는지 이거 뭐지? 이거 마일론가? 이거 뭐 어디서 온 기구야? 듣보잡이네 이러면서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정부가. 저 이렇게 하다가 진짜 대기업들이 한번 처맞는 사태가 오면 그러면 이제 뭔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러면 너무 우리나라가 거의 망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것들이 악의적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일본으로 망명해 버리면 이거 복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그 다음 정권의 수고는 그리고 고통 분담은 누구 몫이냐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해야 전 국민이 완전히 진짜 꼬라 박아야 저 국민의힘 안 되겠구나. 노동자 이거 인권 보호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집회 거짓당하고 자율결사? 나서 그 교훈을 받아야 되냐고. 최소한 그거 아니면 몰라요. 그 지금 정부도 모르는데 이 찍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난 너무 억울해. 이런 사태를 예언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언론이 얘기하고 학계가 얘기 안 하고 행정부에 있는 관료가 얘기 안 해서 이게 정말 그렇게 돼버린다고 치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다 말아먹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돼야 노동자들 파업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진압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처맞는 것밖에. 자, 이제 나도 너무 억울하지만.